자, 파트 2 부분 떡류 만들기, 포장재 종류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품 포장재는 위생성, 안전성, 보호성, 상품성, 경제성, 간편성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포장 재료로 다양하게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종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는 식품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포장재로 뭐 김밥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간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내수성, 내습성, 그 다음에 내유성 등에 취약하다. 이제 뭐 물기에 좀 약하고 기름기에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뭐 파라핀 침투시키거나 알루미늄과 같이 사용을 한다. 이 용기 부분에 관해서는 장단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의 장점은 간편하고 경제적이지만 내수성, 내습성, 내유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유리는 인체 무해하죠. 투명해요. 그래서 안이 속이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내용물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성, 내습성, 내약품성, 차단성까지 좋아요. 거의 모든 식품 포장에 적합하고 열에까지 강합니다. 가열 살균도 가능한데 그 대신 뭐가 안 좋냐? 단점은 파손되기가 쉽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나 취급이 불편한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플라스틱 필름은 보시면은요. 일단은 다양한 가독성이 좋아서 다양한 형태로 착용이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방수성, 방습성, 내유성, 내약품성도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열에 약하죠. 열에 약하고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서 찢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셀로판은 펄프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필름이고요. 인체에 무해합니다. 인체에. 뭐 식품이 기본적으로 용기는 다 인체에 무해하겠죠. 무해하고 광택이 있으며 투명성과 인쇄성이 좋다. 자, 셀로판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산과 알칼리, 습기에 약한 게 좀 단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포장재와 접합하여 사용하는 게 셀로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은 우리 통조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식품 포장용으로 가장 안전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포장재가 바로 금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금속은 내열성, 내한성, 내유성, 방습성, 내수성 등은 좋지만 투명성이 떨어지고 열 접착도 떨어지고 열 성형성은 좀 좋지 못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장점, 단점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폴리에틸렌이 떡에 많이 쓰이는 포장재이기 때문에 가장 시험에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폴리에틸렌, 뭐 약자로 PE가 되겠습니다. 시험에도 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내수성이 좋고 식품에 직접 닿아도 무해한 소재로 포장용으로 많이 쓰인다 보시면 되겠고요. 페트병. 에어캡, 선물 포장지, 우리 떡 포장지, 비닐도 가장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이렇게 나오는데요. 폴리프로필렌은 폴리스틸렌은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 포장재는 위생성, 안정성, 보호성, 상품성, 경제성, 간편성 등의 조건을 반드시 좀 갖춰줘야겠죠. 정답은 5입니다. 자, 식품 표시의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품 표시의 기능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기본 사항, 안전, 영양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광고 홍보의 효과도 줍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데 쉽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식품 표시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조금 넣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간접집 같은 경우에 주 표시면과 이제 정보 표시면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이 주 표시면은 그림, 광고 홍보할 수 있는 그림과 그리고 제품 이름, 그 다음에 몇 그램, 그리고 칼로리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정보 표시면에는 어떤 것들이 좀 들어가는지 이제 보시면 실은 정보 표시면이 조금 헷갈리시겠죠? 정보 표시면에는 식품 유형,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이게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저는 항상 제품을 살 때 뒤쪽을 확인을 해보고 사는데요. 주 표시면에는 이런 정보들이 없지만 정보 표시면에는 다양한 이런 유형, 영업소 명칭 것들이 꼭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도 좀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잠깐 보시면 식품 표시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 포장의 개별 표시사항 및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변기하여 표시할 수 있고요.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 표시 한자 같거나 작은 크기의 같거나 작은 크기로 표시해야지 더 큰 크기로 하면 안 됩니다. 자, 표시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 표시면, 그 다음에 정보 표시면으로 구분하여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내용 요거 반드시 좀 아셔야겠고요. 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제품 뒷면에 제품명, 그 다음에 제품명, 그 다음에 식품 유형, 영업소 명칭,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이게 따로 또 표기가 되어 있죠.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기, 성분 면민 함량, 용기 재질, 풍모 보고까지. 자, 이런 것들이 좀 뒤쪽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장 용기 표시사항. 자, 이게 시험에 매년 나왔죠. 그죠? 이거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 식품 유형, 아까랑 제품명, 유형, 영업소의 명칭, 유통기한. 입으로 한 번씩 계속 읽어보시면 나중에 시험 풀 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원재료명, 영양, 성분, 용기, 포장, 재질, 품목 보고 번호, 성분면 및 함량, 보관 방법, 주의사항, 방사선 조사, 유전자 변형 식품. 이건 해당 경우에 하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표시사항. 자, 그 다음에 냉장, 냉동 등 보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냉장. 자, 냉장을 실은 우리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사용을 하죠. 냉장 보관 온도는 0도에서 10도씨 이하로 미생물의 증식이나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 변폐 반응을 억제시키며 식품의 저장 기능을 늘리는데, 저장 기간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죠. 떡은 아까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0도에서 60도에서 노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온도가 낮은 온도 언제 꼭 기억하셔야죠. 0도에서 4도. 노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떡을 보관할 때에는 냉장고 온도를 피해줘야 한다. 자, 그에 비해 냉동은 냉동 보관 온도는 영하 18도씨 이하고요. 미생물의 증식을 차단하고 화학 반응을 억제시키는 그 목적이 있고요. 자, 색소 및 비타민 파괴가 되죠. 그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의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떡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에는 노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잠깐 노화를 멈추는 거죠. 바깥으로 꺼내면 또 다시 노화가 되는 건데 여하튼 노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떡의 장기 보관을 오랫동안 보관을 하려면 냉동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냉동 보관 방법에 따라서도 또 시험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완만, 급속, 초급속, 요즘에는 초초급속 냉동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음 결정, 그만큼 천천히 얼리는 거나 빨리 얼리는 거. 이제 그 밑으로 갈수록 빨리 얼린다 보시면 되겠는데 천천히 얼릴수록 얼음 결정의 크기가 천천히 얼려지기 때문에 얼음 결정의 크기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냉동 속도가 빠를수록 좋아요. 품질의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는 게 냉동 방식이 초급속, 초초급속 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알아보기.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죠? 기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떡은 당일 제조, 당일 판매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오래 보관된 제품은 판매하지 않고요. 떡을 진열하기 전에는 서늘하고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줘야 되고 여름철에 떡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장기 보관을 위해서 어떻게 냉동 보관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의 전처리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 자, 서리태. 서리태는 어떻게 해요? 12시간 이상 불려서 사용한다. 어떻게 해요? 맞겠죠? 그죠? 자, 밤은 겉껍질과 속껍질을 깐 후에 용도에 맞게 슬라이스하거나 깍둑썰기하여 사용한다. 맞겠습니다. 자, 호박거지는 그냥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거나 물에 불려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호두는 적당한 크기로, 호두는 속껍질을 벗겨서 좀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호두는 속껍질을 벗겨서, 속껍질 벗길 때는 식초, 끓는 물에 데치면 조금 더 잘 벗겨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두는 속껍질을 좀 벗기고 사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재료의 전처리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 완두배기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냥 사용하기도 하는데, 끓는 물에 데치는 게 왜 그러냐면 완두배기가 너무 달기 때문에 단계를 좀 빼주는 것도 있고, 데치지 않고 시중에 판매하는 완두배기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좀 일찍 굳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데쳐서 사용을 해주는 거고요. 호두는 이제 속껍질을 이쑤시개를 벗겨 사용을 하고, 대추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 찬물로 깨끗이 헹궈서 사용을 해주고요. 껍질, 커피밥, 커피녹두는 껍질을 완전히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안 맞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설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소금 넣고 한번 빻고, 소금 넣고 빻고, 물 넣고 한 번 더 빻는다. 근데 맵쌀가루는 기본적으로 2번 빻아주기 때문에 12시 방향으로, 12시 방향이 가장 꽉 조인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찹쌀가루는 꽉 조여서 한 번 내리고, 맵쌀은 꽉 조여서 2번 내린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시간까지는 크게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맵쌀가루는 2번 내린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콩설기를 만드는 방법 잘못 틀린 거네요. 서리태는 12시간 이상 충분히 물에 불린다. 맞습니다. 그죠? 설탕에 버무리는 건 아니죠. 콩설기에서 콩을 다룰 때에는 12시간 푹 불려서 물에 삶거나 찜기에 가볍게 쪄서 사용하는 게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탕에 버무리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자, 빻은 쌀가루에 설탕을 섞어서 서리태를 섞은 후에 슈리에 고루 앉히고 찐다. 맞는 방법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건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 만드는 방법,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요거 아까 말한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쌀가루 내린 다음에 각각의 가루를 넣고 떡을 물잡기를 해서 떡을 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붉은 팥고물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자, 붉은 팥고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틀린 겁니다. 제 용기에 팥과 물을 넣어서 끓으면 그 물을 버리지 않고, 벌써 틀렸죠? 그죠? 이거는 시험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에 이런 지문이 또 되게 똑같은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만 겹치는 게 아니고 지문도 많이 겹쳐서 이 문제 내가 기억하는 문제야. 문제 보고 답 얼른 푸는 게 아니고 지문도 좀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 지문을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웬만하면 4가지 다 체크를 꼭 여기서 맞는 것 같아 1번 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다 문제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가지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밤을 꼭 들어가는데 밤이 빠졌네 이런 문제는 맞고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떡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땐 넘어가서 다음에 3번 보기 4번 보기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물을 버리지 않고, 이거는 당연히 틀린 답이죠. 그죠? 그 물을 꼭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는 틀린 거. 1번이 틀렸고요. 거의 익으면 물을 따라내고, 그죠? 약한 불에 뜸을 들인 다음에 소금을 넣고 대강 찧어서 고물체 한번 내려준다. 포슬포슬한 때까지 식혀서 하얀 분이 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 팥고물. 아까 팥고물 밑에 바로 이제 커피팥 시루떡이 나왔었죠. 이제 이 커피팥 고물을 만드는 방법은 반쪽을 낸 다음에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충분히 불리고 껍질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아니고 껍질을 완전히 제거를 해주셔야겠죠. 그죠? 커피팥이라든지 커피 녹두는, 특히 커피 녹두는 껍질이 녹색이고 안에 속살은 노란색이기 때문에 껍질이 남아있으면 떡을 드시기 보기도 좋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껍질들, 커피가 바로 껍질을 벗겼다는 뜻이거든요. 팥고물, 팥의 껍질을 벗긴, 녹두의 껍질을 벗긴 커피 녹두, 커피 팥은 껍질을 완전히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고 삶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삶는 거 틀린 지문으로 좀 나온 적이 있는데 실에 넣어서 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삶는 거면 틀리고 찐다. 그 다음에 소금 간을 해서 체에 내리거나 롤러로 분쇄한다.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녹두 똑같죠? 녹두. 만드는 방법 똑같다고 했습니다. 쉬운 거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녹두를 통째로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충분히 불린다. 통째로 불리면 안 되겠죠? 그죠? 한번 껍질이 벗겨져 있는 녹두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녹두를 발골 롤러에 넣어서 껍질을 약간 깨주셔야 껍질이 좀 잘 벗겨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린 답이겠죠. 그죠? 통째로가 아니고 롤러에 한번 내려서 한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린 녹두를 손으로 비벼서 씻어서 껍질을 분리한 다음 여러 번 헹궈서 껍질을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 되겠고요.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고 그 다음에 시루에 넣어서 푹 있도록 찐다. 설탕을 섞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떡고물 한번 볼까요? 두떡고물은 만드는 방법이 좀 어려운데요. 손도 많이 가는 떡입니다. 커피팥을 롤러에 넣어서 이제 껍질을 반절 까준 다음에 손으로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완전히 제거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삶는 거 아니고 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찐 팥은 롤러밑에 분쇄한다. 잠깐만요. 여기 틀렸네 이 부분이. 자, 물기를 머금은 채로, 그죠? 물기를 머금은 채로가 아니고 물기를 완전히 쭉 뺀 다음 커피팥과 녹두는 물기를 완전히 뺀 다음에 슈레에 푹 있도록 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포장의 기능 중 다음이 설명하는 기능. 올해 포장의 기능 중에 하나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포장의 상태로 내용물의 변질이나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계량의 기능, 식품의 보존, 식품의 유통, 판매 촉진. 자, 내용물의 변질이나 오염 여부는 식품의 보존과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포장의 기능은 2번 식품의 보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포장의 종류, 가압 스팀 또는 가열 열수로 가열, 100도에서 120도 나왔죠? 100도에서 120도로 가열하여 철분하는 건 레토르트 포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와 그 용량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잘못. 자, 이게 보면은요, 옆에 표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실은 경상도, 전라도하고 서울, 경기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헷갈린다,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한 마리 16kg도 맞고 8kg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서 보시면은요, 쌀 한 마리 나오죠. 한 마리 16kg도 될 수 있고 8kg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마, 한 섬의 무게는 좀 공통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한 가마는 80kg. 그 다음에 쌀 한 섬은 180이 아니고 144kg입니다. 쌀 한 대는 어떻게 해요? 1.6kg도 맞고 0.8kg도 맞다. 그래서 어떤 걸로 나와도 문제를 거기에 맞게 풀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차례가 있지만 똑같은 한 대고 똑같은 한 마리지만 한 가마하고 한 섬의 용량은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너무 쉬운 문제네요. 계량컵과 계량스푼의 용량.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이고 얼른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는데요. 계량컵은 어떻게? 200, 그 다음에 큰 술 115, 작은 술 5cc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름철 쉽게 상하지 않는 고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지만 아닌 것은이네요. 아닌 것. 자, 그래서 카스테라, 깨고물. 코코넛은 여름철에 다 쉬 상하지 않지만 팥고물은 여름철에 빨리 상하는 고물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설기떡류가 아닌 것입니다. 설기떡류가 아닌 것. 자, 지금 보시면 떡케이크, 무지개떡, 서기병 다 설기떡류죠. 자, 붉은 팥 메시르떡은 붉은 팥을 켜켜이 안치는 켜떡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켜떡류가 아닌 것. 이런 시험 문제가 저도 시험 볼 때 한 3-4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셔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좀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아닌 거네요. 아닌 거. 자, 콩찰편, 무로박떡, 깨찰편 다 켜켜이 안친 떡이지만 작가병은 설기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켜켜이 안치는 켜떡류를 물어보고 있죠. 켜떡류. 자, 딱 정답이 나와 있죠. 빚어지는 떡입니다. 빚어지는 떡. 켜떡류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빚어지는 떡이고요. 커피팥 시루떡은 켜떡류겠죠. 자, 꿀떡은 치는 떡, 쑥개떡은 빚어지는 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약밥에 들어간 재료가 아닌 것, 이런 문제도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거? 땅콩은 약밥에 들어간 재료가 아니죠. 약밥은 밤,
잣, 대추 등등의 재료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험에 나오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 그죠? 이 시험에 나왔죠, 그죠? 자, 민간 어원설이 또 설명하는 이 떡은 뭐냐면 인조가 이런 것도 실은 시험에 좀 나왔어요. 인조인지 무슨 뭐 성종인지 막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인조가 한번 읽으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임신의 집에서 바친 떡이라고 절미라서 인절미. 그게 좀 변화되면서 인절미라고 좀 변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 떡은 인절미입니다. 그래서 임씨가 만든 절미, 인절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모든 내수성, 내습성, 내약품성, 차단성이 좋아 거의 모든 식품 포장에 적합하며 열에도 강한 용기는 어떤 거냐면 자 바로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간편하고 경제적이다. 이건 딱 뭐예요? 벌써 종이죠. 간편하고 경제적인 건 종입니다. 그래서 내수성, 내습성, 내유성에 취약하지만 간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은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용기 문제 좀 풀어보시고요. 아까 뭐 나왔던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주 표시면 한번 볼까요? 주 표시면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 자, 주 표시면에는 제품명, 아까처럼 감자칩, 그죠? 제품명, 그 다음에 몇 그램인지, 들어가서 몇 칼로리인지 그 앞에 나와 있고, 식품유형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정보 표시면에 들어간 내용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표시사항, 정보 표시면 나오네요. 그죠? 정보 표시면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이네. 아닌 것. 자, 원재료명, 그 다음 주의사항, 영업소의 명칭 들어가지고 내용량은 어디에? 주 표시면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떡 장기 보관. 딱 바로 나와야죠.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량 방법으로 맞는 것은 우리나라의 계량컵의 용량은 200이고 외국이나 미국계 용량은 250이다. 250이 아니고 240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자, 액체류는 어디다가 투명 계량컵에 계량하여 눈높이와 수평 맞겠죠, 그죠? 자, 계량 스푼은 부피와 무게를 측정이 아닙니다. 무게는 아닙니다. 그죠? 무게는 아니고 부피를 측정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가루류를 계량할 때에는 수북하게 담아서 계량한다. 깎아줘야겠죠. 그죠? 수북하게 담아서 그냥 깎아서 계량을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자, 송편 중요하죠. 송편. 송편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송편은 추수가 끝난 후에 햅쌀로 빚은 송편을 오려 송편이라고 불렀으며 삼진날에 만들었던 노비 송편과는 이게 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아직 이 부분은 하지 않고 뒤쪽에서 나올 부분인데 삼진날이 아니고 어디냐면 여기 써 있네요. 그죠? 중화절에 만들었던 노비 송편입니다. 그래서 오려 햅쌀로 빚은 송편을 오려 송편이라고 하고 노비들한테 한 해 농사를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만들었던 그게 언제? 중화절에 만들었던 송편을 노비 송편이라고 했고 그 의미를 좀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삼진날이 아니고 중화절이겠습니다. 자, 묵은 쌀로 송편을 만들 때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묵은 쌀로 할 때에는 솔잎을 깔아쪄서 묵은 쌀의 향을 없애고 송편의 향을 좋게 했다. 그죠? 솔잎으로 새로운 향을 줬다. 이런 기록이 좀 내려져 있습니다. 자, 속을 꽉 차게 하고 오므리는 과정이 복을 달아나지 않게 복덕이라 불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돌상에 백설기, 팥수수, 경당과 함께 올려서 돌상에 좀 같이 올려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트 2부분까지 좀 다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3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